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마은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와 선관위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전부터 해서 이제 건국대 쪽에 오늘은 다녀왔는데 라이브로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건대 학생들이 정말 파이팅이 넘쳤고, 그동안 제가 이제 대학교 시국선언 많이 갔는데, 어느 대학교보다 굉장히 아이들이 여유롭고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건대 이후에도 또 내일, 당장 내일도 있고요.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충청도 쪽에 대학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저도 라이브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요. 또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오전이었죠. 오전에 아마 제가 나올 때쯤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마은혁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각하라고 했다가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일부 인용이라고 했다가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일부 인용이 된 건 맞고요. 조금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결정을 요약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그 부작위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성권을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이 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최상목이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침해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목이 좀 약간의 그 압박이 좀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헌법상 자기 의무로 대통령과 또는 권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권한 침해를 인정을 했으나 일부 청구를 각하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일부 인용이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권한 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서 각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 헌법적 권한을 위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청구까지는 인용이 됐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직접 최상목한테 마은혁 임명해라 라고, 즉시 임명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청구 부분은 각하가 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이 언론들이 이상하게 보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만장일치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심판과는 달라요. 그래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5인이 동의를 해서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5명. 5명이 동의를 해서 위헌 결정 난 거예요. 근데 만장일치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누가 반대 의견을 냈냐 하면 우리 정형식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세 분이 이거를 각하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5명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리고 김형두까지 이번에는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심판 때 4대4가 났어요.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이 탄핵 기각을 눌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마은혁 관련해서는 그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김형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중립이다? 좀 반반이다? 또 어떤 유튜브에서는 완전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분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지금 나머지 정형식,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님도 100%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김형두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모든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그 관심이 좀 문형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재판관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세 분이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마은혁
관련한 거는 지금 최상목 대행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상목 대행이 전에 헌법재판소 의견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존중한다고 해서 진짜 임명할 건 아니시죠? 네,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임명하라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베스트고 뭐 임명하겠다라고도 안 하고 임명 안 하겠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번 마은혁 관련한 그 권한쟁의 심판은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런 거치와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아무튼 마은혁은 저는 뭐 이번 대통령 심판, 탄핵 심판에 의견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후에 탄핵 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한 명 더 그 중에 핵심 멤버가 한 명 더 들어온다는 게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한 명 더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마은혁에 대한 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시국선언도 있고 뭐 이대 인하대 있고 했지만 어제 또 큰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 국회에서 국민저항 성명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시민회의의 대표이신 김진홍 목사님과 그리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의 의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세이브코리아의 대표이신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전한기 선생님 비롯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 일동을 대표로 해서 전한길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국민 저항 성명서를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나 졸속 심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절차 또한 너무나 불법적인 절차들이 많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최고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임명 권력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졸속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비판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또 3.1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3.1절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은 광화문과 여의도 및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것입니다. 이번 2025년 3.1절은 일제 탄압에 항거했던 1919년의 3.1절과 함께 역사가 기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다 모여서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또한 3.1절부터는 전 국민 개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태극기 개항 운동.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및 각하될 때까지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항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다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네, 라고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3.1절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있죠. 이제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그 일제에 항거했던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그 국민 저항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2025년 3.1절은 어떨까요? 2025년 3.1절도 제가 볼 땐 엄청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난 12월, 1월 그리고 2월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지방에서도 추억이 많고 서울에서 추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그런 우리가 많이 모였던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3.1절 같은 경우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고 지금 성명서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광화문과 여의도 등 많은 곳에서 모여서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뭉쳐서 서울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3.1절 같은 경우는 정말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3월 1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방에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거에 그 을사년이죠. 지금 또 을사년이고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계속해서 을사오적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요 평소랑 똑같이 살았고 별다른 그 나라가 넘어가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가 넘어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알잖아요. 언론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보도를 해도 우리는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3.1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여러분께 달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 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환길 선생님께서 이번에 같이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계속해서 너무 감사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정말 연봉 60억의 그 엄청 높은 위치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뒤로 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주고 계신 거고,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이제 유명하신 분 입장에서 쉽진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이라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 지금 심판하고 있는 이 재판관들, 을사오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꼭 여기 논란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환길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할지 또 우리에게 맡겼고, 네, 여러분 지금 또 이런 마은혁이나 뭐 이런 국민 저항권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라 오늘 또 크게 터진 이야기가 있죠. 정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바로 선관입니다. 네, 이번에 감사원이 정확하게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채용 비리가 있었다라고 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가 계속해서 탈락하고 있었던 그런 정황을 감사원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27일 감사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 선관위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라고 감사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7개 시도 선관위의 가족, 친척, 채용 청탁이 있었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인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이런 행위를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감사원이 직접 공개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 감사원장님은 이제 탄핵도 역시나 탄핵에 되어서 지금 직무 정지가 되어 있으시지만 아무튼 감사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해가지고 중간 간부까지 해서 본인의 가족 채용을 굉장히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채용 담당자들, 그 HR들이 각종 위법과 편법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동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 대상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감사 대상이 아닌 데가 어딨나요? 감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를 하는 건요, 지금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반 중소기업, 사기업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국가기관인 그 중에서도 가장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선거에 대한 부정, 그거를 이전에, 여러분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감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선관위를 하는데, 선관위를 지적하는데 민주당은 전환길 선생님을 고발을 합니까? 왜 민주당이 나서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보시면 특혜 채용이 주로 국가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분들은 아실 텐데 경채라고 해서 줄여서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발생했다고 하고요. 선관위가 이거를 굉장히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2013년 이후에 경채가 291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91회. 그거를 모두 전수조사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모든 회차에 있어서 와, 어쩜 그러나요? 모든 회차에 있어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선관위 고위직 그리고 중간 간부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서 채용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요, 여러분 장관급이에요. 장관. 이게 뭐 선관위 사무총장 그 정도로 넘길 게 아니라 장관급이라는 거예요. 2019년
아들이 광화군 선관위의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송봉섭 전 사무처장, 사무차장은요 여러분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에요. 선관위.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 정도면 느낌이 다르죠. 네. 2018년 충북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단양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감사원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하고 변조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라고 감사원에서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반 응시자들 있죠. 정말 제가 오늘도 건국대에 다녀왔지만 얼마나 그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나라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미래도 사실 굉장히 걱정인 게 그 대학생 시절 아니겠습니까? 취업도 그렇고. 근데 그 대학생들도 선관위 지원을 한 대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일반 응시자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 거죠. 지금 감사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그런 사실 은폐 정황들, 증거인멸 정황도 다수 확인이 됐고, 중앙선관위는 특히 이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여러 차례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했고 사안을 축소 보도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선관위가 행동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제대로 털고 있는데 선관위의 반응이나 그리고 이어서 선관위를 그런 옹호하는 정치적인 세력들, 왜 선관위를 그렇게 옹호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또 이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선관위 간부 자녀 뽑으며 여기는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와, 여러분 정말 뻔뻔합니다. 뻔뻔하고요. 10년간 채용이 모두 규정 위반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규정 위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친인척 채용 알고도 보니, 이건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를 잘 치를 수가 있느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접수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과연 어디까지 이 손이 뻗쳐 있는지. 네? 전통이 있었대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족회사다라는 말까지 나온 정도로. 여러분 국가기관이 어떻게 가족회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도. 특혜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나요? 국가 공무원을 뽑는 건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2022년 당시에도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자신의 자녀가 경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하자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직접 승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채용에 승인을 했다니까요. 국가기관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알리지도 않았고 의혹 보도 이후에야 시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관위가 지금 이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좀 뻔뻔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뻔뻔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여긴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다? 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선관위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이런 선관위를 왜 그렇게 감싸고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도대체 그 진실이 뭔지, 여러분 저는 윤 대통령 복귀하면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나 알고 싶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건국대도 다녀오고 이런 뉴스도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